NK지식인연대 김웅광 대표, 그리고 한국연구재단 거대과학단장이자 연세대학교 기계과학부 윤석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발사기간으로 발표한 게 16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의 최고인민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발사를 강행을 했죠. 아무래도 날씨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미 어제 그저께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을 이제 당의 총수로 일단은 추대를 했죠. 그러고 나서 오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국가주권의 최고 통수자로 또 이제 추대를 한다 얘기죠. 네. 그러면 이제 북한이 생각할 때 가장 무엇이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발사를 성공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북한 전역에 상당히 이제 들끓게 만들고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축하의 어떤 그런 축포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최고조로 높이기 위해서 타이밍을 아마 잡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날씨보다는 이제 그 북한의 최고인민회라는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세레머니, 축제 형식으로 좀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활용을 하고자. 예, 그렇죠. 원래 기상학자들의 어떤 보도에 그 견해에 따르면 오늘 정오가 가장 적정한 타임이라고도 했죠. 생각지 않게 이제 뭐 새벽이 이른 아침에라고 할까요? 네. 예, 그러면 뭐 큰 차이가 없다면 기왕 아침에 쏴가지고 그게 뭐 상당히 이제 역설을 붙이면 멋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생각할 때에는. 네, 그렇군요. 현재 ICBM 기술 북한의 경우에 좀 상당하게 발전이 됐지 않았나 이런 예상들이 나왔는데 이 상당 부분 기술적으로 완성이 됐다고 예상을 하시는지 주변 국가들의 반응이라든지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북한 그 미사일 발사 기술에서 제어가 필요 없는 순수 어떤 폭발력을 가진 그 핵연료이든 고체연료이든 그거에 의해서 이 미사일의 어떤 탄도를 가지고 가는 제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뭐 이미 스커드 미사일이라든지 그 이후에 하성 1, 2라고 부르는 여러 미사일 종류들에서 이미 그것은 확인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수천 킬로, 즉 1만 킬로미터를 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그냥 어떤 탱크에 그게 액체에 어떤 연료를 넣어서 그것을 이제 엔진을 삶아서 폭발선하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상당히 복잡한 어떤 물리학적인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제어가 컴퓨터 제어 같은 많은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서 완성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때 아직 대한민국은 그 1단 로켓 제작 중에 있지만 북한이 이미 개발했고 그것 안에서는 대강 어떤 성층권까지 이 탄도를 쏘아 올렸다 안 올렸다고 하는 문제들은 과거에 자기들은 했다라고 하고 또 일부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가다 바로 이제 중간에서 1단이 불러대기 전에 이제 떨어졌죠.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북한 미사일 어떤 기술, 특히 장거리 미사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비록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기술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비행체가 가서 원격지에서 그게 자세가 조정돼야 되고 또 그리고 이제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엄청난 열과 또 그에 따르는 이 어떤 진입 경로를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언제 한번 국제사회에 시원하게 보여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논하고 있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핵 위협은 사실상 오늘날 와서 뚜껑을 점점 열어보기 시작했더니 우리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좀 시간이 앞으로 좀 더 많이 걸려야 현실적인 위협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김웅환 대표님, 주변국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의 전 세계가 말렸다고 할 수 있는데 심지어 중국마저 발벗고 나서서 이 상황을 말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발사를 강행했어요. 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북한이 이제 우리가 미사일을 왜 발사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근거,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실력 위성을 발사하지,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대외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중국도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어차피 할 수 없이 이번에 그 미사일 소지해서 그 발사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현재 중요하게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김정일 정권이 아마 정상적인 출범, 그리고 이제 당권과 국가의 통수권을 쥐는 이런 그 대내적 문제, 북한 주민들이 결속시키는 문제, 그래도 밖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에브스 국제사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향후 이 새로운 정권이 이제 북한 주민들을 꽉 틀어쥐고 자기들 어떤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혁명 위협이라는 걸 수행해 나가면서 필요한 재원들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북한의 핵 위협이 ICBM 위협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 북한의 그 국제 어떤 전략 수행상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이번에 강행을 갔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왜 북한이 이번 실패를 할 정도로 이렇게 준비가 잘 안 됐느냐 그런 거 보면 2월 29일 날 대미 협상에서 아주 그 큼직한 협상을 했죠. ICBM도 안 쌓겠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핵심도 안 하고 영역이 다 달라. 그 하더니 갑자기 한 15일 정도 지나서 이제 이게 나왔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 발사를 위해서 원래 북한이 준비했던 그들이 발표하는 거하고는 달리 이게 작년부터 준비해 온 게 아니라 금년 초에 들어서 상당히 이제 부지불식간에 이제 정책적 방향이 결정돼서 강행한 게 아니냐 이런 그 판단도 듭니다. 네. 발사에는 실패했지만 사실 북한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얻은 것이 있고 잃은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그렇죠.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 얻은 것이란 이 미사일 발사 하는 장면을 아마 북한 주민들에게는 보여줄 겁니다. 보여줘가지고 우리 주체 기술로 만든 또 세계의 어디에 있는 적을 찾아서라도 타격할 수 있는 이런 걸 우리는 이걸 만들어서 발사했다.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대내적으로는 성공했다고 설명할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이 국내적으로 달성하려는 그런 어떤 하나의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게 너무나도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네들이 탄도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수준 그쯤밖에 안 되네라고 하는 것들은 이분이 어느 정도 많잖아 이제 공개된 것이고, 또 거기다가 이제 오늘 저녁에 얘기했죠. 안보리 소집되고 추가적인 어떤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면 북한은 사실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북한이 지금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는데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주변 국가들 정세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국가들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번 우리 주변에 중국, 일본, 대만 뿐만 아니라 필리핀까지도 상당히 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죠. 이 국가들의 어떤 북한 미사일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과 이해관계는 좀 다양하다고 생각됩니다. 각국을 자꾸만 들여다본다면 일본인 경우에는 지금까지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가장 강경하게 이제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기권 이제 위성까지 올리는 기술이 일본이 다 갖추고 있고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을 할 수 있는 기술력만 갖춘다면 일본은 그야말로 어떤 하나의 어떤 방어성, 공격 능력 같은 지구상의 어떤 도처에 있는 상대 국가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죠. 일본의 방위력이 상당히 증강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회가 없었죠. 근데 마침 이제 북한이 이제 그렇게 국제사회의 어떤 요구를 무시하고 발사함으로 해서 이때 일본은 어떤 이유와 구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니더라도 일본만큼 또 우리 남한에 못지않게 일본의 열도가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되고요. 또 대만인 경우에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이제 배치를 했다라고도 돼 있는데요. 대만도 만만치 않게 그걸 아마 빗대고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 이슈들을 아마 만들어내리라 생각하고 이런 우리 남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에서 주변 국가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여러 어떤 자기들이 예타산에 맞게 활용한다면 맞받아맞은 것은 결국은 좀 중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국이 아시아의 어떤 패권 국가로 군림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도 이렇게 탄도미사일 같은 것들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이번에 좀 상당히 여러 가지 아마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국제 제재에 동참해서 북한의 어떤 향후에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국제사회 함께 제재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상황을 더 키우지 말고 좀 뭐 편안히 이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연합사령부에서 워치콘 2단계로 격상을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워치콘 2단계가 발동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아마 북한 북한이 떨어진 잔해를 수거하기 위해서 북한 자기 그 동체, 그 탱크가 지금 우리 쪽으로 넘어왔죠. 모든 게 일식으로 넘어왔어요. 예, 이걸 북한이 수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뭐 잠수함이라든지 기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와 관련해서 아마 우리 국방부가 또 한미가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됩니다. 네. 앞서 뭐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중국이 사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었거든요. 네네. 예, 예년과 다르게. 그 지금 앞으로는 어떤 조처들이 뒤따를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뭐 어제도 그렇고요. 그 전날도 뭐 한 15일 정도 계속 이제 단동하고 중국과 그 친선 다리에서는 매일매일 엄청난 차량, 물자를 실은 차량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는 뭐 북한군 장성들에게 줄 고급 이런 그 야전지용 승용차도 뭐 수백 대가 들어가고 있고요. 설탕, 쌀, 이런 그 백회 생일용 물자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중국인 경우에는 일단은 먼저 그런 물자들이 이제 북한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걸고 주기 어렵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뿐만 아니라 북한 백마라고 하는 신우주를 경유하는 그 백마 지역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들어가는 송유관이 부설되어 있어요. 네. 그걸 닫아버리겠다라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어떤 그 차단에 대해서 북한에 신호를 보내면 북한으로서도 매번 중국에 꺾여 들었어요. 네. 그럼 또 북한의 사절단에 가서 뭐 자기들이 입장을 좀 이야기하면서 풀어달라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이번만큼 네. 자, 오늘 밤 11시경에 유엔 안보리 소집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준비 중인데요. 추가적인 제재 조치 가능성이라든지 예상 시나리오 어떻습니까? 이미 미국을 비롯한 뭐 서방 국가들, 특히 저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만약 발사를 하게 되면 매우 큰 그런 유엔 제재를 받을 것이다. 무시했죠. 발사했어요. 그러면 뭐 수순에 따라서 저렇게 이제 되겠습니다만, 지금 유엔이 취할 수 있는 유엔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가 이미 1847호든가요. 그 제재를 통해 상당히 이제 제재가 된 상태에서 또 추가적인 제재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재의 폭과 심도를 더 높이는 문제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북한에 대한 일체 애한 동결하고, 그리고 또 북한에 이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어떤 군수 조치, 물자들에서 군수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인도주의 지원 같은 것들도 영유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강한 격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것들이 가해지면 사실 북한으로서는 너무나도 힘들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이번에 발사한 그 미사일 한 대 발사 비용이 이게 뭐 우리 남한이나 국제사회 기준으로 생각할 때 뭐 한 8.5 5억 원 정도? 네, 8.5조. 그렇던가요? 8.5억 달러. 네, 8.5 이제 그 정도입니다. 주민이 1년치 2년 정도. 2년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겨우 이제 뭔가 그 굶주림을 감안하면서도 싼 얘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그럼 북한으로서는 또 무엇인가를 우리는 실패했지만은 진짜 우리는 기술력 가지고 있다는 걸 보기 위해서 또 8억 달러를 또 준비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는 상당히 아플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북한이 그러면 붕괴로 가는데, 붕괴한 걸 중국이 바라겠느냐, 또 러시아는 그걸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중국은 뭐 상당히 반대할 걸로 보이고요. 부탄은 하되 어떤 제재 조치의 내용들이 더 심화되고 강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할 것 같고요. 러시아는 이제 뭐 자기 어떤 조정국가로서의 그런 의미를 높여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 제재 조치에 대해서 강하게 편승하면서도 강도를 너무 심히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좀 보류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사실 살펴보면 미사일 발사 이후에 과거에도 압박을 취하게 되면 바로 핵실험으로 또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뭐 지금 오늘 미사일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할 수 없이 또 핵시험 발사 제 3회의 그 시험 라운드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까지 보여주지 않으면 북한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자기들의 어떤 뭐 군사적 어떤 위협을 증대시켜서 많이 가져오기 위한 돈도 뭐 차관도 많은 걸 가져와서 경제 해생을 시키려는 그게 이제 그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핵시험에 착수할 가능성이 보이고요. 연이어서 또 지금 뭐 제 노동 이번에 뭐 강명성 3호라 했던가요? 예. 장거리 미사일 또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을 제대로 보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참 북한이 잘 모르는 거였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자꾸 쏜다면 8억씩 올라가고 8억이 탕진되고 10억이 탕진되고 쏠수록 북한은 결국은 정말 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런 것들이 참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이런 언론들을 보면요. 예전 같은 경우 2009년에 광명성 2호인 경우에는 발사 후 4시간여 만에 궤도 진입 성공이라고 로켓 발사를 사실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7시 39분에 발사를 했고 현재 11시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북한 매체에 3시간이 넘도록 전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좀 들어왔거든요. 발사 이전과 상당히 다른 모습이죠. 아마 제가 볼 때는 북한은 뭐 조선중앙 텔레비전을 통해서는 발사했다라고만 할 것입니다. 성공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빼고. 다만 이번에 또 모처럼 애신들을 불러왔죠. 그들 앞에서는 뭐 우리가 시험 과정에 약간은 어떤 그 실수가 있어서 재차 우리가 발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미사일이 발사되는 그 간격 그것이 필요했거든요. 북한에게는. 그거는 뭐 제대로 보여줄 것이고, 공식적으로 북한이, 해야 된다는 어떤 룰도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기들이 어떤, 미흡한 부분을 감추고, 발사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아마 대서특필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미국의 공식 입장은 앞으로의 어떤 당분간 식량 지원은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북미 간의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미국은 뭐 안 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죠. 쏠 것이다. 쏜다라고 하면 발사하면 그 뒤로 미국이 어떤 대북 정책을 조정할 것인가라고 이제 여러 가지로 아마 고민 단계에 들어갔는데 그러지 않아도 뭐 클린턴 지금 오바마 행정부가 사실 뭐 금년도 이제 대선도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만큼은 좀 어떻게 결과로서 가지고 싶은데 북한이 저렇게 못나게 굴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도 향후에 그 원칙이 없는 그런 대북 관계가 결국은 이 꼴 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금 비판에 직면하고 있죠. 따라서 계속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타일러서 그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안 하도록 어떤 무엇을 주어서라도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이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아주 지금보다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어떤 강력한 어떤 메시지 압박을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어떤 뭐 유권자들의 어떤 민심을 달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뭐 고민이 많겠지만 저는 아마도 뭐 추가적으로 줄여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면 그럼 좀 답이 문제가 좀 달라지죠. 그렇지만 뭐 실패한 상황에서는 미국은 그걸 좀 무시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국제사회 협조하에 북한을 압박하는 쪽으로 그래 스스로가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신호들을 미국으로 보내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자, 이번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북한도 이제 3차 핵실험 뭐 이런 움직임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단순한 협상 카드라는 분석으로 또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또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먼저 제 강명성 3호가 이제 뭐 분리도 못된 채 이제 서해바다에 떨어졌으니까 북한의 제 3차 핵시험은 사실 거의나 확정적이 아닐까. 북한은 그 카드를 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희가 북한이 핵시험에 대해서 면밀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을 수 있는 조치들을 이제 강구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북한 내부 사정 좀 얘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북한 체제의 어떤 공고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북한은 뭐 사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완벽한 폐쇄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 내부 소식을 전혀 알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영화 드라마라든지 그런 뭐 CD 음반 통해서 자료들이 들어가고 대부 라디오가 가지만은 그것이 뭐 보통 누구든지 다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네. 상황에서 북한 꽉 폐쇄해놓은 그 공간에다가 미사일이 발사에 성공했다. 성공이라는 소리는 안 할 수도 있지만요. 네. 그리고 또 뭐 핵시험 이제 한다. 이런 것들만 안에 이제 전달해 놓으면 주민들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 항거한다든지, 그 다음 뭐 체제를 뭐 이게 엮기 위해서 중동국가 주민들처럼 그렇게 이제 뭐 들고 일어나는 이런 상황만큼 없을 것이라고 이제 북한 당국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